햇살 좋은 맑은 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날, 아유 더워 아유. 땀이 줄줄 흐르는 삼복더위, 심지어 매서운 바람이 파고드는 날까지.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대전. 국토의 중심부이자 교통의 중심지.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과학기술의 메카. 행정, 국방, 교육을 아우르는 풍부한 인프라. 대전은 중부권을 대표하는 중추도시이자 150만 인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 5번째 규모의 광역도시입니다. 전국에서도 손꼽힐 만큼 모든 것을 다 갖춘 도시. 그런 대전에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음식입니다. 지역마다 지역색이 덧대진 대표 음식이 있기 마련입니다. 해안가에서는 해산물을 이용한 음식이, 산간 지역에서는 흙의 전기를 머금은 나무를 이용한 음식이, 그러나 대전은 다른 지역에 비해 자연 특색이나 문화의 정체성이 엷은 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대전의 먹을거리를 단번에 꼽는 이들이 드뭅니다. 대전하면? 뭐가 있지? 생각이 안 나네요. 대전하면. 뭐가 좀 떠오르세요, 대전에? 뭐가 있죠? 글쎄, 뭐 떠오르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없어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뭔가 대전은 특색 있는 걸 잘 모르겠어요. 정말로 대전을 대표할 만한 음식은 없는 것일까요? 그런데 가만히 대전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크게 알려지지 않은, 그러나 누구나 알고 있는 독특한 식문화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570여 개의 칼국수 전문 식당, 칼국수 메뉴 포함 식당 2,000여 곳, 30여 개에 이르는 칼국수 메뉴,
인구 대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단일 식당 점유율. 소리 소문 없이 대전 사람들의 곁에 자리 잡은 칼국수를 만나게 됩니다. 자고로 음식에는 지역의 정서와 문화가 녹아있기 마련. 그렇다면 대전 사람들이 이토록 칼국수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실 칼국수는 대전만의 음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전과 참 잘 어울리는 음식입니다. 대전은 일제강점기 경부선 철도길을 따라 시가지가 형성된 신흥도시인데요. 덕분에 역전은 한때 4개의 극장이 성업했을 만큼 번화가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긴 세월 앞에서 낮고 또 낡았던 집들은 하나둘 허물어졌습니다. 대신 높고 커다란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시끌벅적 치열한 삶의 터전이었던 거리는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화했고, 고픈 배를 움켜쥐며 거리를 오가던 이들 대신 예술인과 파릇한 젊은이가 이 거리를 반짝이게 하고 있습니다. 옛 추억이 묻어나는 거리, 그리고 대흥동 예술의 거리. 이곳에서 칼국수는 오가는 이들의 줄인 배를 채우는 흔한 요깃거리 중 하나였겠지요. 그 영향이 남아있기 때문일까요? 역전 인근 중구의 선화동과 대흥동 일대에는 여전히 칼국수집 160여 곳이 밀집해 있습니다. 밥 한 끼 하고 가라던 말이 최고의 인사로 통했던 시절. 이곳에서는 칼국수 한 그릇 하고 가자, 그 말이 반가운 이에게 건네는 최고의 마음 표현이었을 겁니다. 시간 앞에서 참으로 많은 것이 자취를 감췄고, 시간 앞에서 참으로 많은 것들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변화무쌍했던 지난 세월을 용케 비껴간 듯 시간의 무게를 견디며 고스란히 남아있는 칼국수집. 1961년 창업해 여전히 손님을 맡고 있는 신도 칼국수는 대전 칼국수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옛날에 이거 이제 1960년대 초에 이제 쌀이 부족해가지고 정부에서 혼분식을 장려했었어요. 그때 이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칼국수집을 창업을 하셨죠. 70년대 후반까지도 2,000원만 있으면 대여섯 명이 배 두드리며 한 끼 해결하던 것. 그저 밥심으로 하루를 버텨야 했던 우리의 지난 날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그래서 더 찾게 되는 추억의 장소입니다. 옛날에 우리는 이 양푼에다가 큰 그릇에다가 여럿이 모여갖고 한 대여섯 명에서 모여갖고 한꺼번에 같이 먹었어. 상당히 맛있었거든. 그냥 사갖고 여기서 사다가 심부름 해갖고. 우리는 꼬마라 늦으면 맨날 얻어 터졌어. 늦게 왔다고. 이곳 칼국수의 맛의 비결은 사골과 최상급의 멸치를 손으로 다듬어 우려낸 칼칼한 국물입니다. 거기에 푸짐한 양과 쫄깃한 면발, 고소한 들깨가루와 열무김치가 더해지는데요. 어느 때 찾아가도 문전성시를 이루는 맛의 비결치고는 기본에 충실한 편입니다.
굳이 하나를 더 보탠다면 50여 년을 이어온 장구한 역사라고 해야 할까요? 뜨끈한 칼국수 한 그릇으로 줄인 배를 채웠던 참 많은 이들의 희로애락이 양념처럼 가미되었을 겁니다. 그런 맛을 좋아하겠지 뭐. 옛날에 집에서 어머니들이 왜 홍두깨 뭐요 그걸로 밀어갖고 호박 넣고 칼국수 끓여줬듯이 여기도 그 맛이 많이 났었어 옛날에. 그때부터 어머니가 해주시고 그랬어요. 아이 그럼 수제비도 해주고. 언제 해주셨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 그때 저녁에 밤에 밥 대신 분식하자고. 쌀도 없었지. 쌀도 없었으니까 밀가루 음식 먹는 거지. 가난하니까. 지금이야 이제 별미로 먹잖아. 50여 년 동안 이곳은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사람들은 칼국수 한 그릇을 앞에 두고 가게 곳곳에 숨겨놓았던 저마다의 이야기를 만난 찬거리처럼 꺼내놓습니다. 그 특별한 찬거리가 이곳 칼국수의 맛을 더해줍니다. 줄인 배를 채우던 곳이 이제는 마음을 채우는 곳이 되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제 안식구랑 연애를 했는데 저는 이제 고향이 천안인데 제 아내는 대전 문지동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대화동 다리를 건너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는 안식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예, 저를 반갑게 맞아줬고 어차피 또 집에 가려면 대전역을 나와야 되는데 나오면 꼭 킨도 칼국수에 와서 제 안식구가 칼국수를 사줬죠. 그러다 보니까 참 추억이 오래된 진짜 정겨운 음식이 바로 칼국수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이 칼국수집 옆에 똑같은 맛을 내는 또 다른 칼국수집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생님 맛있게 드십시오. 원조격되는 할머님의 셋째 딸의 사위가 운영하는 곳인데요. 이곳 역시 30여 년 동안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같은 맛을 내는 식당이 대전에 4곳이나 있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뭐 배고픈 시절 70년대 그때부터 배고픈들한테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되시겠죠. 푸짐하게 배고픈 사람들이 양껏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푸짐하게 주고 또 맛있고 그래서 입소문이 나고 해서 그리고 어려운 사람은 돈도 안 받고 이렇게 많이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지금까지 저희들까지 이렇게 하는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따뜻한 국물, 양푼 가득 넘실대는 면발, 허허롭기 그지없던 주머니 사정과 너무도 잘 어울리던 음식. 모두들 참 맛있게도 먹습니다. 한 그릇을 받아들면 사내 진미가 부럽지 않은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매한가지겠지요. 역사와 전통이 있어야만 칼국수집으로 이름을 떨치는 것은 아닙니다. 하루 방문객 1000여 명. 대기 순번을 받고 나서도 오랫동안 줄을 서야 하지만 이곳의 칼국수 맛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맛있어요? 맛있으니까 맞겠죠. 예. 여기 뭐 자주 오세요? 아 저는 지금 서울에 있는데 그 집에 여기 원래 집이 대전이라 생각이 나서 또 왔어요. 들린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 자주 오시나 봐요. 아니요, 지금 2번째 온 건데 저번에 왔을 때 맛있어가지고요. 아, 이렇게 길거리에서 기다리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아 괜찮죠. 예. 왜 괜찮으세요? 맛있잖아요. 이곳의 역사는 불과 10여 년. 다른 칼국수집의 유수한 세월에 비해 짧은 역사를 가졌지만 전국의 칼국수집 가운데 매출로 5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이름난 곳입니다. 이유는 3가지인데요.
쫄깃하고 탱탱한 면발과 시원한 국물, 그리고 식감 좋은 동죽 조개 때문입니다. 처음에 대개 보면 이제 바지락을 칼국수에 묻어서 하는데요. 이 동죽이 그 조개구이를 해서 먹어도 조개 맛이 좋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조개의 그 살과 조개의 맛이 타조개에 비해서 좀 좋은 편이에요. 이게 제가 그 전직에 있을 때 그 먹어본 칼국수들에 비해서 앞으로 좀 더 대전에서 제일 맛있는 집으로 좀 만들어 보자 하는 그 생각하에서 남들이 안 쓰는 이 조개를 택하게 된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무려 3톤가량의 동죽 조개가 이곳으로 들어옵니다. 식당 한 곳에서 소비한다고 하기에는 믿기 힘들 만큼 엄청난 양인데요. 동죽 조개는 백합처럼 하얀 살에 알도 굵어 식감이 좋지만 해감이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 같이 물속에 담궈놔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얘기예요, 조개가. 보통 그 해감을 할 때는 항상 그 조개를 보고 있어야 돼요, 거의. 조개 옆에 사람이 있으면서 조개의 상태를 봐가면서 해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에 걸리면은 좀 밤새도록 그 쳐다보고 좀 그런 경우가 있죠. 이른 아침부터 식당 안쪽 주방에서 떠들썩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선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장을 보고 김치를 담고 육수를 끓여내야 합니다. 경재야, 어제 이거 멸치 2박스 넣냐? 왜 한 박스 누가 이렇게 적은가? 왜 이렇게 멸치가 없나?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개발해낸 이곳만의 비법 육수인데요. 무려 24시간을 우려내야 비로소 원하는 맛이 난답니다. 지금 현재로 한 17, 8시간 끓였어요. 앞으로도 한 좀 더 하루 한 24시간 정도는 끓여요. 아, 하루 정도 끓여야지 예, 예. 손님한테 나가는 거예요? 예, 예. 근데 한 7, 8쯤 나오는데 우리 박호야, 나 들어갈 테니까 준비 잘하고 있어. 네. 이른 새벽부터 장을 보고 육수를 만들면 그 이후부터는 아들의 몫이 됩니다. 아버지의 권유로 칼국수를 만들기 시작한 게 3년 전인데요. 그 사이 밀가루와 동죽 조개는 아들의 가장 가까운 벗이 되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월도 읊는다는 말은 틀린 말인가 봅니다. 셀러리맨에서 주방으로 자리 옮겨온 지난 3년. 거저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힘들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회사에서 컴퓨터 만지고 뭐 이런 것만 하다가 올라왔는데 뭐 음식에 대해서도 잘 몰랐죠. 걔가 처음에 와가지고 반죽하는 것부터 뭐 면 쓸고 이제 끓이고 하는 건 배우는 데만 한 아직도 배우고 있는 중이지만 한 1년까지 걸렸죠. 이제 지금 아직도 그래도 조금씩 배우고 있는 거죠. 뭐. 스물네 시간 정성껏 우려낸 진한 기본 육수입니다. 여기에 잘 해감된 동죽 조개가 들어가면 시원한 맛까지 더해지는데요. 이번엔 면이 투입될 차례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손으로 치대 반죽하고 홍두깨로 밀어 만든 면은 기계로 뽑아낸 면보다 한결 쫄깃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자랑합니다. 그 많은 양의 국수면을 일일이 손으로 만들어내는 이유입니다. 이제 손님상으로 나갈 시간입니다. 맛있게 드세요.
김치 외에는 더 오르는 참도 없지만 왠지 크게 항상 대접받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게 합니다. 식감 좋은 동죽 조개와 쫄깃한 면발, 그리고 시원한 국물까지 삼박자가 제대로 갖춰진 빈틈없는 맛입니다. 소리를 밀어서요. 면이 쫄깃쫄깃하고 이 동죽이 싱싱해가지고 입안에다 대면 입안 한가득 그 육즙이 그냥 나오는 것 같아요. 싱싱해서 맛있어요. 서울이 집이에요. 근데 서울에는 이렇게 맛있는 칼국수가 없어요. 이제 한 번도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오늘 어떻게 시간이 돼서 먹으러도 올 겸 해서 여기 왔어요. 어떤 맛이 좀 땡겨서 오시는 거예요? 김치도 너무 맛있고요. 이게 물총 조개 그 국물이 너무 시원해서 이런 매력 때문에도 자주 오는 것 같아요. 네. 누구든 칼국수 한 그릇이 앞에 놓이면 자연스레 말은 줄어들고 손길만 바빠집니다. 어설픈 젓가락질로 용케도 가락을 건져 올리네요. 그리고 맛있게, 참으로 맛있게 칼국수를 먹습니다. I like it. I like it. It's good. What's the pasta is very good. Clams, everything. I like seafood very much. And this is very good. A little bit spicy, but super. 칼국수, very good. Very, very good. 칼국수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을의 하얀 국물을 상상하겠지만 그런 고정관념을 깨는 새빨간 칼국수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중구 문창동에 위치한 분식집인데요. 빨간 칼국수의 원조격으로 벌써 40여 년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전 사람들에게는 이곳의 칼국수는 얼큰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니다. 멸치를 3시간 동안 우려 만든 기본 육수에 고춧가루를 잔뜩 풀어 만든 매우면서도 구수한 국물이 특징인데요. 면을 먼저 끓인 후 파와 계란을 넣었다가 바로 꺼내어 그릇에 담아내는데 그 얼큰한 맛에 해장 손님들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얼큰이 칼국수의 맛을 완성시키는 것은 국물 속에 푹 담겨진 김가루와 쑥갓. 보는 것만으로도 입안 가득 침 고이게 하는 그런 칼국수입니다. 이 밖에도 바다향이 진하게 묻어나는 해물 칼국수와 색감으로 입맛을 돋우는 칼국수, 이색적인 식재료를 활용한 칼국수까지 수십여 가지에 이르는 칼국수들이 저마다의 역사와 전통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밀가루를 반죽하여 칼로 가늘게 썰어서 장국과 함께 끓인 더운 국수로 주재료인 국수와 장국, 그리고 고명으로 들어가는 호박, 김 등의 부재료가 어우러져서 맛과 함께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등 골고루 영양 성분이 들어있는 좋은 일품 음식입니다. 사실 지금이야 칼국수가 쉽게 만들고 쉽게 먹을 수 있는 부담 없는 음식이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국수는 쉽사리 맛볼 수 없는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태생적으로 밀이 풍족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서민들이 국수를 맛볼 수 있는 날은 결혼식에서 손님들을 위해 내는 잔치국수뿐이었습니다. 긴 면발이 장수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만큼 특별한 음식이었던 국수. 고려시대 그 고려 도경에 의하면 국가의 소맥의 산출이 적어 그 성례만 사용해라 이런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조선 시대는 조선 왕조의 그 연회 때 이 국수가 연회 음식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또 19세기 그 춘향전에도 이 국수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그 주안상에 이 비빔국수를 올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국수가 성례라든가 또는 잔치 음식, 또 손님을 대접하는 데 쓰였던 그런 귀한 음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국수의 시작지가 대전이라는 사실입니다. 국수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주식시의라는 조리서를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충청 지역 3대 명문가 중 하나이자 대전의 터를 잡고 있는 은진송씨 동춘단가에서 대대로 내려온 집안 조리서입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조리서 중 유일하게 국수를 기록한 것은 물론 심지어 국수 만드는 비법까지 상세하게 담고 있습니다. 주식 시위에 나오는 조리법 중 국수의 기록은 달걀 노른자로 반죽해서 얇은 종이장처럼 밀어서 가늘게 채 썰어 삶아 표고나 서기 등을 고명하여 낸 난면을 들 수 있겠습니다. 주식시의, 옛 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 국수에 대한 유일한 기록인데요. 귀한 음식이었음을 증명하듯 조리 과정부터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국수 만들기는 햇진 밀가루를 곱게 내는 것부터 시작되는데요. 달걀의 흰자를 빼고 노른자만 가려받아 질지 않게 반죽합니다. 특히 홍두깨로 반죽을 얇게 미는 것과 가늘게 채 써는 것이 난면의 중요 포인트.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갖은 나물을 볶아 얹으면 비로소 먹음직스러운 한 그릇의 국수가 완성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주식시의가 기록하고 있는 난면의 모습입니다. 대전 은진송씨 동춘단가의 며느리들이 집안 대대로 조리법을 전수할 목적으로 한글 기록을 남겼다는 특징 외에 사대부가에 보편적으로 먹던 전통 음식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 덕분에 전통 음식의 재현뿐만 아니라 한식의 세계화에도 가능해졌고, 이 모든 것이 아녀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양반가에서나 맛볼 수 있었던 고급 음식 국수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틀에 넣어 빼내지도 손으로 가락을 나누거나 느리지 않아도 되는, 아무런 도구 없이 손기술 없이 누구나 어디서나 쉽게 먹을 수 있는 대중적인 음식으로의 변화였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그 밀가루를 면이라고 했는데, 이 면을 그 재료로 만든 제품을 병이라고 했습니다. 이 병을 그 시루에 찌어내서 건조한 습한 형태의 면을 만드는 건 이제 습면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습면을 이제 그 물에 담궜다가 이렇게 손으로 건져내서 뽑아낸
그 부분을 이제 국수다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 국수를 이제 그 칼국수라고 사용한 것은 이제 1900년대 그 칼로 반죽된 밀가루를 펴서 그걸 칼로 이렇게 잘라서 사용했던 그러한 국수를 칼국수 이렇게 사용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국수가 소시민들의 고픈 배를 채워주는 흔한 요깃거리로 자리를 잡은 것은 1960년대부터 70년대 사이인데요. 국토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요소와 철도 문화의 중심이라는 시대적 배경 덕에 대전 역전의 대표 먹을거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대전은 그 잘 알다시피 1904년 이전까지는 그야말로 넓은 들판에 불과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랬던 대전이 1904년도에 경부선 철도가 놓여지면서부터 일본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대전을 도시로 개발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말 그대로 대전이라는 것이 큰 대자에 밭전자, 넓은 밭. 그래서 이제 넓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말로 이제 한이라고 하는 것이 넓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밭이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이제 붙게 된 거죠. 한밭, 넓은 밭. 그 이름과 절묘하게 어울리는 음식 칼국수. 그런데 칼국수가 대전에서 유독 빠르게 대중화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현재의 대덕구 장동과 서구 탄방동 일대에 주둔해 있던 미군 부대 때문인데요. 잘 알다시피 8.15 해방 이후에 이제 대전에 미군 부대가 이제 진주하게 되는데요. 그 미군 부대에서 여러 음식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이제 그 밀가루가 이제 흘러 나오면서 중동이라든지 또 대흥동이라든지 이 시내 원도심 지역에 그 밀가루를 활용한 칼국수집이 이제 많이 생기면서 그것이 또 칼국수가 대중화되는 또 계기가 됐다. 확실한 것은 당시 대전이 밀가루 공급에 용이한 여러 요인들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6.25 전쟁을 겪으면서 밀가루 원조가 대량으로 공급된 데다 당시 서해안 간척 사업의 노동자 임금으로 밀가루가 지급되었는데 노동자들이 환전을 목적으로 밀가루를 들고 철도가 있는 대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에 국가정책으로 분식 장려운동까지 펼쳐졌으니 밀가루 소비량이 늘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난을 위해,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대전역을 중심으로 터를 잡은 이들에게 값싼 밀가루는 참 좋은 식재료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 밀가루에 간단한 솜씨만 있으면 뚝딱 낼 수 있는 칼국수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끼니거리였겠지요. 권력과 부를 가진 이들만이 맛볼 수 있었던 음식, 호사스러운 음식, 귀한 음식 국수. 그 국수가 배고픈 이들의 끼니를 해결하는 서민 음식으로 자리 잡기까지 채 반백년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수많은 음식이 유행처럼 생겨났다 사라지는 오늘날. 놀라운 것은 이러한 시대 한가운데서 칼국수가 꿋꿋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대전이 그 신흥도시인데 대전의 그 인구 비율을 보면 인구 구분을 보면 그 팔도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도시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각기 그 다양한 그 음식 문화들을 갖고 이 대전에 모여들었는데요. 이 풍부한 밀가루를 가지고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들, 해안가에서 오신 분들은 뭐 해산물들, 그리고 산골에서 오신 분들은 산에서 나는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칼국수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20여 종이 넘는 그런 다양한 칼국수들이 현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칼국수를 먹어도 점심에 또 칼국수를 먹어도 저녁에 칼국수를 먹어도 물리지 않고 질리지 않는 그런 다양한 그런 칼국수를 맛볼 수 있다는 게 대전의 칼국수의 장점이 아닌가. 그리고 대전의 칼국수가 이렇게 지속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전은 동구와 중구가 전부였던 시대를 지나 서구와 유성구 등의 신도심이 형성되며 전국 5번째 규모의 광역 도시로 발전했습니다. 원도심의 칼국수도 그 바람을 타고 신도심으로 진출했는데요. IMF 시대를 거치면서는 대전에서 칼국수집을 열면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생겨났을 만큼 삼시세끼 내리먹어도 질리지 않는다는 마니아가 생겨났을 만큼 칼국수에 열광하는 식문화가 생겨났습니다. 날씨가 쌀쌀하거나 비가 오거나 하면 생각나서 추울 때, 선선할 때 그때 먹어요. 추운 날에 그리고 가끔씩 매운 거 먹고 싶거나 면이 땡길 때. 점심시간에 배고플 때? 술 먹고 난 다음 날. 네, 술 먹고 섣불 때 그냥 생각나는 거예요. 칼국수는 제가 기분이 안 좋을 때 먹으면 기분이 풀어지고 좋아지는 그런 음식이에요. 다른 것보다는 정겹죠. 이 음식 자체가. 뭐 출출해도 칼국수 생각나고 날이 비가 오고 나니까 하면 더 생각나고 어머니 생각나도 먹고 또 술 먹은 다음날 술 취해서 또 먹고 그러니까 칼국수는 늘 곁에 이렇게 찾게 되더라고요. 간편한 음식이거든요. 거리 가득 단풍이 내려앉고 제법 쌀쌀한 바람이 느껴지는 계절이 되면 더욱 생각나는 구미가 당기는 음식 칼국수.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칼국수 옆에 곁들임 음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수하게 우리 토종이라고 할 수 있는 칼국수, 정말에서 뭐 집고추 내지는 이제 뭐 이렇게 저희가 쑥갓, 대전 지역에는 좀 특징이 다른 지역보다 쑥갓이라든가 그 집고추를 얹어서 먹는 그런 칼국수가 참 발달이 돼 있었고요. 이제 최근은 이제 뭐 한 20여 년 정도 이전 때부터 서서히 이제 한 집, 두 집 이제 두부의 두루치기처럼 같이 이제 칼국수에도 접목이 돼가지고 이제 고춧가루를 넣어가지고 멸치 육수 내지는 이제 오징어도 이제 등장하게 됐죠. 오징어도 이제 뭐 한 20여 년 정도부터 이제 지금 몇 개 업소가 성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천이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칼국수와 함께 먹는 곁들임 음식은 칼국수를 대중화시킨 1등 공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칼국수의 여러 짝꿍들 중에서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것은 단연 두루치기인데요. 특히 대전에서는 두부 두루치기가 유명합니다. 이곳이 두부 두루치기를 가장 먼저 선보인 원조집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이들이 찾고 있는 대전의 소문난 맛집이기도 한데요. 칼국수의 맛을 돋우기 위해 처음 만들어졌다는 두부 두루치기. 음식 재료 또한 소박합니다. 두부에 돼지고기와 채소를 함께 넣고 매콤하게 볶으면 완성되는 칼국수만큼이나 소박한 향토 음식입니다. 수많은 대전 사람들의 입맛에 주인장의 손맛이 더해져 오늘의 일은 특별한 음식이기도 한데요. 처음에는 오징어 두루치기를 하다가 이제 손님들이 오징어보다 두부를 이렇게 똑같은 것을 하면 어떠냐 해서 이제 두부를 처음에는 뭐 간장도 ጨ치고 뭐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뭐 위에다 엄마가 이렇게 돌리기도 해주고 뭐 그러니까 뜨겁게 하면 어떠냐 그래서 이제 또 뜨겁게
해서 주고 두부도 그냥 처음에는 모루도 썰어주고 뭐 이 간장도 쪄주고 하다 보니까 오징어 두루치기 마냥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그냥 처음에 오징어 두루치기 아니라 그냥 그냥 이렇게 뭐 볶아라 제껴라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이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저는 못한다고 엄마가 그러니까 뭐 볶아라 제껴라 뭐 뒤쳐라 뭐 두루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루치기가 어떨까 그래서 손님들이 져준 거래요. 엄마가 진 게 아니고. 두부를 맛있게 맺혀라, 때려라, 두루쳐 내와봐라 하다 우연히 유래되었다는 두루치기. 긴 세월 칼국수와 함께하며 때려야 뗄 수 없는 단짝 음식으로 굳어졌습니다.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대전의 대표 음식 1위로 칼국수와 함께 선정되었을 만큼 뛰어난 맛의 호흡을 자랑하는데요. 두부로 시작된 두루치기는 오랜 시간 변화와 응용을 거쳐 쭈꾸미와 오징어 등 해산물에도 다양하게 접목됐습니다. 칼국수 좋아하세요? 네. 완전 사랑하죠. 얼마큼 사랑하시는데? 여자친구 다음으로? 아무래도 여기 가게 인테리어가 8, 90년대, 90년대 그런 집안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 집안이다 보니까 집에서 꼭 엄마가 해준 거 먹으신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저기 20살 때인가 처녀 때부터 여기도 옛날에 진로집을 내가 여기 왔다 갔다 한 적이 장군. 그 당시는 어땠는데요? 그때도 이제 구조가 좀 모르겠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처녀 때 친구들하고 여기가 소문 굉장히 빡빡했어요. 아주 유명한 여기는 진로집이라 모르는 데가 없을 정도로 여기는 알아주는. 그래서 내가 근래 또 다시 여기 옛 생각나고 또 여기를 다시 지금 계속 와요 우리가 지금. 예, 거의 요새 며칠 하루에 한 번 거의 한 이틀에 한 번씩 우리가 점심마다 매일같이 이거 먹으러 와요. 곁들임 음식이 유명한 또 다른 칼국수집. 이곳의 대표 메뉴는 깨가루가 듬뿍 뿌려진 고소한 손칼국수입니다. 매 식사 시간이 가까워지면 치열한 자리찾기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이곳 칼국수의 매력은 고객들의 눈앞에서 직접 손으로 만들고 있는 쫄깃한 즉석 면발. 그리고 또 한 가지가 평범하기 그지없는 김밥입니다. 김밥? 칼국수 싫어하는 손님들이 계시니까 거기에 뭐 밥을 뭐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간단하게 김밥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게 생각하다가 김밥을 하게 됐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요. 가족 손님들이 너무 좋아해요. 면과 밥.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조화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김밥이 오르지 않은 상을 찾기 힘들 만큼 칼국수 옆에는 늘 김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분명 세트 메뉴는 아니지만 이곳을 찾아오는 이들에게 칼국수와 김밥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기계로 빼지 않고 손으로 해서 더 면이 더 부드럽고요. 국물도 시원하고. 근데 여기는 칼국수도 먹고 김밥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더 배부른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칼국수와 함께 입안에 호사를 선사하는 대표적인 곁들임 음식으로 수육과 족발, 두부, 파전, 만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칼국수의 맛에 독특한 식감을 더해주는 것은 물론 부족할 수 있는 영양소를 보완하며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다 주는데요. 곁들임 음식으로 수육이나 보쌈은 동물성 단백질로 양질의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칼국수의 주재료인
국수에, 즉 밀가루에 부족한 아미노산과 단백질을 보충해주기 때문에 영양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루치기는 두부나 닭고기와 같은 재료로 만들어지는데 특히 두부는 콩으로서 콩에도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특별히 라이신이 풍부해서 국수에 부족한 라이신을 보충해 주므로 단백질의 상호 보완 효과를 노릴 수가 있습니다. 대전 중구 은행동. 좁디 좁은 골목길에 허름한 칼국수집이 있습니다. 분명 간판은 칼국수집인데 손님상에 올라있는 곳은 빨간 두부탕이 전부. 이곳에서 칼국수는 다른 음식에 맛을 더하는 부수적인 역할로 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주 메뉴는 큼지막한 두부가 가득 들어간 두부탕. 멸치 육수와 매콤한 고춧가루로 맛을 낸 국물에 두부와 대파를 넣고 팔팔 끓이면 시원한 두부탕이 완성됩니다. 보들보들 데쳐진 두부에 간 묻혀낸 겉절이를 얹어 먹으면 그야말로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은 마음인데요. 어느 정도 두부를 건져 먹고 나면 드디어 칼국수가 등장합니다. 시원한 두부탕 국물에 팔팔 끓여낸 칼국수는 먹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별미 중의 별미입니다. 전날 술을 과음했다든가 뭐 좀 컨디션 안 좋고 찌부둥할 때 와서 땀 한 먹고 딱 빼면요 최고입니다. 해장국으로요? 네. 시원하고 얼큰하고 좋아요. 해장국 대신. 두부 두루치기를 해보자고 하는데 나는 두부 두루치기를 먹어보지도 않고 한번 보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부 두루치기를 해본다고 하는데 두부 두루치기라는 건 두부만 갖고 이렇게 요리를 해야 되는데 나 같은 경우에는 자꾸 만들으니까 국물이 나오는 거예요. 국물이 냄비에 자꾸 국물이 나오고 생기고 하니까 손님들이 야 그러지 말고 여기에는 그냥 국물을 한번 부어보자. 국물을 부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손님들 입하고 같이 나하고 같이 요리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기 대전시내 이 두부탕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나하고 손님들하고 손님들 입맛에 맞게 갖다 주면 이건 아니다 싶으면 또 국물 좀 더 넣어보고 그러면서 손님 먹어보고 내가 만들어보고 이제 이러면서 둘이 서로들 손님하고 저하고 같이 작품을 만든 거지. 손님들과 주인장이 세월과 함께 만들어낸 소박한 음식. 매콤하고 시원한 국물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고 국수를 말아 든든하게 속을 채우고 그러다 기분 좋아 술 한잔 부딪히고 땀 흘리며 먹는 칼국수 한 그릇은 왠지 우리네 삶의 한 기퉁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70년대 대전 최고의 번화가였던 역전 인근에 40여 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40년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메뉴는 오징어찌개에 끓여내는 칼국수인데요. 70을 훌쩍 넘긴 백발의 어르신이 이곳의 주인장입니다. 대부분의 칼국수 전문점이 그러하듯 이곳 역시 눈에 띄는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신선한 오징어와 무를 썰어놓고 보글보글 끓이면 완성되는 평범한 오징어찌개가 주 메뉴. 그러나 평범하다는 것은 수저가 입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만 통용되는 표현입니다. 먹어보지 않은 이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개운함. 그 개운한 국물이 고스란히 배인 칼국수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맛을 전합니다. 그리고 중독성 강한 무김치. 이 무김치 때문에 이곳 오징어 칼국수가 더 생각나기도 합니다. 칼국수가 끝이 아닙니다. 남은 국물에 밥을 넣고 다시 불을 올리면 냄비 바닥까지 닥닥 긁어먹게 되는 별미 중의 별미. 오징어 국물 볶음밥이 탄생하는데요. 찌개에 칼국수에 밥까지
결국 빈 냄비만 남게 됩니다. 뭐 일반 바지락 칼국수나 일반 칼국수는 많이 있는데 여기는 이 무김치라는 특이한 거랑 같이 싸서 먹으면 다른 일반 칼국수집보다 좀 더 색다른 맛이 더 좋아요. 친정엄마를 데리고 와서 이거를 먹여드렸는데 친정엄마가 아 여기 돈 벌기 쉽네. 무하고 오징어만 있는데도 참 장사 잘 된다 이러면서 맛있게 둘이 먹고 갔었어요. 엄마가. 우리 엄마가 돈 벌기 쉽네. 돈 벌기 쉽네. 그래서 무수하고 오징어만 딱 들어갔는데도 사람이 이렇게 바글바글하고 맛이 참 특이하다고. 엄마도 지금까지 칼국수를 많이 먹어봤어도 이거 좀 색다르다서 더 맛있다고 했어요. 이렇듯 대전의 칼국수는 저마다 같은 듯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같은 것은 밀가루 면이라는 사실뿐 어떻게 끓여내느냐에 따라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천차만별 다른 맛을 전하고 있습니다. 삼시세끼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는 말이 허언이 아닌 이유입니다. 예, 칼국수는 옛날부터 대전 시민들이 많은 사랑을 받고 또 이 칼국수가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음식입니다. 지금도 대전에 이제 어느 골목에 가면 칼국수집이 좀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칼국수가 대전 지역의 어떤 대표 음식으로 이렇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널리 알리고 또 홍보도 하고. 저예산으로 운영된 데다 처음 개최한 이후로 제대로 된 홍보조차 없었던 행사. 그러나 대전의 칼국수를 기억하고 아름아름 찾아온 이들만 무려 3만 5천여 명에 이릅니다. 언제나 대전 사람들이 곁에 있던 음식, 누구나 좋아했던 음식. 그러나 그 긴 세월 한 번도 제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음식. 그 칼국수가 처음으로 주연 대우를 받게 된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전주에 가면 누구든지 비빔밥 먹으러 갑니다. 이제 대전에 오면 칼국수 먹으러 갈 수 있도록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대전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칼국수가 크게 인기에 이어서 대전 음식으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축제장에서 단연 인기 있던 것은 칼국수 홍보를 위해 마련된 컵 칼국수인데요. 대형 냄비에 쉴 새 없이 끓여낸 추억 칼국수는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뜨끈한 칼국수 한 컵은 공원 가득 수많은 이야기꽃을 피워냈고 아련한 추억으로의 여행도 선물했습니다. 바야흐로 스토리가 있어야 주목받는 시대. 칼국수의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어머니 칼국수 좋아하세요? 예. 칼국수 어떤 게 좋으세요? 애아빠가 좋아해서 좋아하긴 했는데 어렸을 때 좀 식량이 좀 부족하던 시절에 밀가루로 이렇게 칼국수 수제비 많이 해 먹었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해주신 맛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칼국수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먹을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어릴 때부터 칼국수 많이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보면 이게 웰빙 식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소화도 잘 되고 또 뜨거운 국물 먹으면 속이 싹 풀리고 해서 여러 면에서 좋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합니다. 제1회 칼국수 축제는 기대 이상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껏 고증이나 기록 등이 전무하다시피 한 칼국수의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는 자리였으며 그 가능성을 알리는 자리였고 검증받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춘천의 닭갈비와 막국수, 전주의 비빔밥, 담양의 떡갈비와는 달리 아직은 대전 사람들만 알아주는 대전의 음식일 뿐입니다. 그 제일 처음 진행할 때는 홍보 문제 되겠죠. 홍보가 잘 이루어져야 손님이 많이 찾아오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단 현재 같이 여러 가지 홍보 매체가 작았다 이거죠. 지금 뭐 인터넷이라든가 뭐 여러 SNS라든가 종합적으로 연결되지만은 그 당시는 TV 신문, 뭐 구두 뭐 요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 현재는 춘천 닭갈 축제가 완전히 자리매김해가지고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칼국수는 이제 대전의 밖을 향해 첫 발짝을 내딛었습니다. 조금은 늦은 걸음이지만 어떤 음식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뛰어난 요식문화 콘텐츠입니다. 이제 색다른 전략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노인층과 젊은 층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그 메뉴가 일단 개발되어야 될 거고,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 춘천 닭갈비 막국수 같은 경우는 닭갈비는 젊은 층을 좋아하고 또 막국수는 노년층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홍합이 되다 보니까 막국수도 먹고 닭갈 먹고. 대전의 칼국수가 지난 50여 년 세월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칼국수는 평범하고 소박한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월 속에서 많은 이들이 그 일상을 그리워했기 때문입니다. 대전의 칼국수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이어가고자 하는 젊은 아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때 있었던 손님들은 제가 더욱 잘하고, 그리고 저희 또래는 제가 좀 친근하게 다가가서 좀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그런 가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아버님처럼 나이 들었을 때, 나중에 이제 지금은 젊으시고 어리시고 하신 분들이 나중에 제가 아버지 나이 되시고 그분들이 제 나이 됐을 때 찾아오셔가지고 아, 어렸을 때 먹었을 때 맛이 그 맛이 난다, 그런 말 들을 수 있게끔 한 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습니다. 대전은 인생의 희로애락 고비고비마다 변함없이 곁을 지켜준 속이 따뜻한 친구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잠시 뒤돌아보게 하는 행복한 타임캡슐입니다. 그래서 찾게 되는 정겨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나에게 칼국수는 내 생활의 전부입니다. 저에게 칼국수라는 것은 어머니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저한테 칼국수는 약간 네이클로버 같은 그런 거죠. 먹으면 되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일 같은 것도 되게 잘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칼국수 먹을 때는 좀 먹고 나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 선수 어머니가 밀어서 해서 주시니까 손맛이지, 손맛. 어머니 손맛. 나의 칼국수는 우리 엄마의 손맛. 나에게 칼국수란 쫄깃한 인생. 칼국수는 나의 가족이다. 대전 칼국수가 만들어갈 진짜 역사는 지금부터가 아닐까요?